어떤 집에는 들어가는 순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걸. 정하민이 처음 성북동 저택 앞에 섰을 때도 그랬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2층 양옥.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 그리고 무겁게 닫힌 대문.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하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태준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 29살 처음 맞는 정규직이었죠. 첫 출근날 하민은 차고에서 차를 빼냈습니다. 벤츠 S클래스. 광이 날 정도로 반질반질했어요. 회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신문을 펼친 채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저기 회장님 오늘 일정이. 알아서 해. 짧은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저택은 겉보기보다 훨씬 컸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은은한 조명. 하지만 이상했어요. 이렇게 큰 집인데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났습니다. 하민 씨, 차 한잔 하세요. 사모님 이서연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단정한 헤어스타일, 옅은 미소.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하민은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거실 한가운데 검은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윤기 나는 표면, 우아한 곡선. 하지만 건반 위엔 두꺼운 덮개가 씌워져 있었죠.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가둬놓은 것처럼. 저 피아노 치시나 봐요? 하민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사모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요. 짧은 대답.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민은 회장을 모시고 여러 곳을 돌았습니다. 회사, 골프장, 저녁 모임. 회장은 계속 말이 없었어요. 가끔 전화가 오면 짧게 답할 뿐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봅시다. 하민은 백미러 너머로 회장의 얼굴을 훔쳐봤습니다. 60대 초반 날카로운 인상. 하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무언가를 오랫동안 짊어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녁 9시 하민은 퇴근했습니다. 수도권 외곽 낡은 빌라 3층.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죠. 하민아 왔어? 네 할머니. 저녁 드셨어요? 소박한 식탁.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할머니는 하민의 얼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첫날은 어땠어? 괜찮았어요. 사람들도 괜찮으시고. 하민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자꾸 그 피아노가 떠올랐어요. 왜 덮개가 씌워져 있을까? 왜 아무도 그 앞에서 말을 하지 않을까? 그날 밤 하민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면 피아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상했어요. 하민은 피아노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악기를 다룰 줄도 몰랐고 클래식 음악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 끌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처럼. 여기 와봐. 나를 열어줘. 하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그 집에 갈 겁니다. 그 피아노 앞을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무언가를 알게 될지도 모르죠. 어떤 비밀은 소리 없이 기다립니다. 누군가 자신을 깨워줄 그날을. 출근 3주차. 하민은 이제 저택의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회장님의 동선, 사모님이 좋아하는 차 종류. 심지어 집사 이모님이 몇 시에 정원에 물을 주는지까지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민 씨, 오늘은 따님을 모시고 가주세요. 사모님의 부탁이었죠. 윤하진. 회장의 외동딸. 30대 초반 미술 작가. 하민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진은 보통 따로 생활했거든요. 오전 10시 현관 앞. 하진이 나타났습니다. 청바지에 흰 셔츠.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간단한 토트백 하나. 화장기 없는 얼굴이 깨끗했어요. 안녕하세요. 정하민입니다. 아, 네. 잘 부탁드려요. 하진은 가볍게 웃으며 뒷자리에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편안한 사람이었죠. 인사동 쪽으로 가면 돼요. 전시 준비하는 곳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인사동까지는 40분 거리. 처음엔 조용했어요. 하민은 운전에만 집중했죠. 그런데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하진이 말했어요.
저 음악 틀어도 돼요? 아, 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하진은 스마트폰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흘러나온 곡. 쇼팽의 녹턴. 하민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귀를 기울였죠. 이 곡. 알 것 같았어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이 곡 좋아하세요? 하진이 물었습니다. 네. 처음 들어보는데 좋네요. 저도요. 비 오는 날 들으면 딱이에요. 하민은 웃었습니다. 저도 비 오는 날 좋아해요. 진짜요? 저도. 하진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우중충하다고 하던데. 전 비 냄새 맡으면 왠지 마음이 차분해져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둘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100m 너머로. 그리고 동시에 웃었죠. 갤러리에 도착했습니다. 하진은 전시 준비로 바빴어요. 하민은 밖에서 기다렸죠. 2시간쯤 지났을까? 하진이 나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점심 드셨어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안 먹었는데 같이 먹어요. 근처 작은 국밥집. 하진은 거리낌 없이 들어갔습니다. 여긴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맛있어요.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국밥 2그릇이 나왔죠. 잘 먹겠습니다. 하민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진이 먼저 김치를 집어 국물에 넣는 걸 봤어요. 하민도 똑같이 했습니다. 김치를 국물에 넣고 한 숟가락 떠먹었죠. 하진이 웃었습니다. 저랑 똑같이 먹네요. 네? 아, 습관이에요. 신기하다. 우리 엄마도 이렇게 드셨거든요. 엄마. 하진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엄마가 피아노를 치셨어요. 옛날엔. 네? 하민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피아노요? 거실에 있는. 네. 근데 지금은 안 치세요. 오래전부터. 하진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왜 안 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하시고. 하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진을 내려드리고 차를 차고에 넣었어요. 그런데 거실로 들어가는 순간 회장과 사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하민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민 씨. 사모님이 불렀습니다. 네, 사모님. 오늘 하진이랑 어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네, 잘 모셨습니다. 그래요? 하진이가 편해 보이던가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편하게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민에게 다가왔죠. 가까이서 본 회장의 얼굴. 예전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하민 씨는 고아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모릅니다. 보호소에서 자랐습니다. 침묵. 회장과 사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듯. 그리고 다시 하민을 봤죠. 수고했어요. 들어가 보세요. 회장은 돌아섰습니다. 하민은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을 나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저런 질문을 하는 거지? 돌아서는데 거실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회장과 사모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사모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회장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민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비 오는 날 김치 먹는 습관 쇼팽의 녹턴. 우연일까? 그리고 하진이 한 말. 우리 엄마도 이렇게 드셨거든요. 어떤 닮음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피는 기억하니까요. 서로를 찾아낸다는 걸. 어떤 날은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습니다. 그날이 그랬어요. 금요일 오후 3시. 회장님은 골프 약속, 사모님은 병원 검진. 하진도 작업실에 있다고 했죠. 저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민 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도 돼요. 집사 이모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차에 타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하민을 붙잡았어요.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잠깐만. 하민은 다시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넓고 고요한 공간. 은은하게 들어오는 오후 햇살. 그리고 그곳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하민은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이끌리듯 덮개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들어 올렸죠. 검은 건반, 흰 건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한 번도 쳐본 적 없는데. 하민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어요. 차가운 감촉. 하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저절로. 한음 두음.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자연스럽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어떤 감정을 담아야 하는지. 쇼팽의 녹턴. 하진이 차 안에서 들려준 그 곡. 배운 적 없는데. 들어본 것도 몇 번 안 되는데.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슬펐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민 씨? 등 뒤에서 들린 목소리. 하민은 화들짝 놀라 손을 떼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죠. 현관 쪽. 사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민은 급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민을 바라볼 뿐이었죠. 지금 뭘 친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방금 녹턴이었잖아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저도 처음. 말이 돼요. 사모님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이어 하진도. 무슨 일이야, 여보? 회장이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하민을 가리킬 뿐이었죠. 회장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피아노 그리고 하민을 봤죠. 뭐 하는 겁니까? 차갑게 깔린 목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누가 허락했습니까? 이걸 만지라고? 하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체 어떻게 친 겁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 곡을 어떻게 알고. 하진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진정하세요. 그리고 하민을 봤어요. 하민 씨 피아노 배운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움직였어요. 사모님이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그리고 흐느꼈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회장이 다가갔습니다. 여보. 저 아이가. 사모님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민은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세요. 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쉬세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가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하민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죠. 현관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을 수조차 없었죠. 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민아, 왜 이렇게 늦었어? 밥은? 할머니는 하민의 얼굴을 보고 멈췄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죠.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손을 들어 올려봤습니다. 천장을 향해. 이 손이 어떻게 그 곡을 알고 있었을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들렸어요. 피아노 소리. 희미하지만 분명한.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잘했어, 우리 아가. 엄마가 가르쳐 준 거 기억하지? 하민은 눈을 떴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엄마? 몸은 기억합니다. 머리가 잊어도, 가슴이 부정해도, 피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달라져 있죠. 하민이 저택을 떠난 지 3일째. 회장 부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서류 한 장. 99.99%. 회장이 읽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사모님 이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움켜쥐었죠. 정말 우리 아들이에요.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24년 만에 우리 아들을 찾은 거예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았어요. 여보 미안해. 뭐가요? 내가 그때 손을 놓지만 않았어도. 회장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내가 더 꽉 잡고 있었어야 했어. 그랬으면 당신 잘못 아니에요. 사모님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될 줄은. 하진이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봤죠. 진짜예요? 하민 씨가 오빠라고요? 고개를 끄덕이는 어머니. 하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믿겨요. 응?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편했거든요. 이유를 모르겠었는데.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하민 씨를 만나야 해. 직접 말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말해요?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들입니다. 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도 해야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4년을 기다렸어. 이젠 더 이상 못 기다려. 이틀 뒤. 하민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민 씨,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사모님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죠. 네, 가겠습니다. 하민은 핸들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해고 통보일까? 아니면 법적 문제일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착했습니다. 회장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하진도 옆에 있었죠. 앉으세요, 하민 씨.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민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피아노를. 아니에요. 사모님이 끊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이걸 보세요. 하민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으로 읽었어요. DNA 친자 감정 결과서. 피검사자 1 윤태준. 피검사자 2 정하민. 친자 확률 99.99%. 하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민 씨.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들입니다. 네? 24년 전.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 사모님이 울먹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이에요. 하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하민 씨. 저는 고아예요. 보호소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없어요. 하민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이라니.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24년 전 놀이공원이었어요. 네? 당신이 5살 때? 우리 가족이 놀이동산에 갔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잠깐, 정말 잠깐 손을 놓았는데 당신이 사라졌어요. 사모님이 이어받았습니다. 우린 미칠 것 같았어요. 경찰, 실종아동센터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24년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혹시 살아있을까? 혹시 언젠가 돌아올까? 그 피아노는 당신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비었어요. 거짓말이죠. 이건 꿈이에요. 하민 씨. 하진이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오빠 진짜 오빠였어요. 아니에요. 하민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정하민이에요. 정하민. 내 이름은 정하민이라고요. 하민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뛰쳐나갔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눈물이 쏟아졌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난 고아야. 고아라고. 그럼 지금까지의 내 삶은 뭐야? 할머니는? 할머니는 뭐가 돼?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민아, 왜 이렇게 늦었? 할머니는 하민의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왜 울어? 무슨 일이야? 하민은 주저앉았습니다. 마루에. 할머니. 응, 말해봐. 제가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 손자가 아니래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친부모가 나타났어요. DNA 검사도 했대요. 하민은 울었습니다. 저 진짜 할머니 손자 아니에요. 남의 자식이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하민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쓰다듬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나한텐 내가 손자야. 할머니. 24년을 키웠어. 밥 먹이고 재우고 아플 때 업고 병원 갔어. 그게 가족 아니면 뭐야? 하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할머니가 힘들어지면. 힘들긴 뭐가 힘들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내 행복이야. 하민아. 가족은 나누는 게 아니야. 늘어나는 거지. 할머니가 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한테 친부모가 생겼다고 나는 안 사라져.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24년을 기다렸으면 얼마나 아팠겠니? 가서 만나봐. 얘기 들어봐. 그리고 내가 결정해. 어떤 선택을 해도 할머니는 여기 있을게. 할머니. 그래, 우리 착한 손자. 할머니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하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지? 정하민? 아니면 윤가의 아들? 어떤 진실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묶어버리죠. 두 세계 사이에. 봄은 늦게 와도 옵니다.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고 죽은 줄 알았던 가지의 새순을 틀게 하죠. 하민에게도 그런 봄이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민은 결정을 내렸어요. 할머니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응? 어디? 그 집에요. 성북동. 할머니는 잠시 하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그래. 가자. 차를 몰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셨어요. 긴장되니? 네, 괜찮아. 할머니가 옆에 있잖아. 할머니의 손이 하민의 손을 감쌌습니다.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현관 앞. 회장 부부가 나와 있었습니다. 하진도 함께. 하민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부축해 드렸죠. 안녕하세요.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윤태준입니다. 회장이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동안 우리 손자 잘 키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부모님 만났으니 잘 부탁합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깨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하민이 24년 동안 키워주셔서 정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할머니는 사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함께 키웁시다. 늦었다고 늦은 게 아니에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그리고 그곳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하민은 멈춰 섰어요. 피아노를 바라봤죠. 덮개가 열려 있네요.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이젠 닫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감출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민은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칠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민은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감촉.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한음 두음. 쇼팽의 녹턴.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봄날 아침의 햇살처럼 손가락이 건반 위를 미끄러졌어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기억. 따뜻한 손, 부드러운 목소리. 잘했어, 우리 아가. 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사모님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하민을 바라봤죠.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 짓고 있었어요.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어깨가 떨렸어요. 하진은 피아노 옆에 섰습니다. 오빠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죠. 할머니는 현관 쪽에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죠. 거실은 고요했어요. 하미는 눈을 떴습니다. 건반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제 매일 칠게요. 이 집에 소리가 나도록. 사모님이 일어났습니다. 하민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안았습니다. 고마워. 돌아와 줘서.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회장도 다가왔습니다. 하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말은 없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하진이 웃었습니다. 오빠 나도 배워줘. 피아노. 응. 가르쳐 줄게. 하민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긴 식탁에 모두가 앉았습니다. 회장 부부 하진, 하민. 그리고 할머니. 사모님이 음식을 차렸어요.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하민도 밥을 떠먹었죠. 맛있다 할머니. 그치? 엄마 손맛 좋으시지? 하진이 웃었습니다. 엄마. 하민은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아직은 낯설었으니까. 사모님은 알았습니다. 천천히. 괜찮아. 고개를 끄덕이는 하민. 회장이 물을 따랐습니다. 하민 씨 아니 하민아. 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일단 할머니랑 계속 살게요.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하민아 괜찮아. 여기서 살아도. 아니에요. 할머니 혼자 두고 못 가요. 하민이 웃었습니다. 대신 자주 올게요. 여기. 그리고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선생님 구해줄게.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할머니와 하민은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현관 앞. 가족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하민이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하민의 손을 잡았어요. 하민아. 네. 사랑해. 하민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더라. 네, 다행이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하민은 웃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뭐가? 할머니가 옆에 있어서 용기 낼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하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손자 잘 컸어. 그날 밤. 성북동 저택의 거실. 피아노 덮개는 열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치지 않을 겁니다. 회장은 피아노 앞에 섰어요. 손으로 건반을 쓰다듬었죠. 여보. 사모님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들 돌아왔어요. 응. 24년 만에. 둘은 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어떤 가족은 피로 이어집니다. 어떤 가족은 시간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진짜 가족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리고 이제 이 집엔 소리가 납니다. 피아노 소리, 웃음소리, 가족의 소리. 24년을 기다린 봄이 마침내 왔습니다.